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대강 훑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뉴스 선택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요즘 신문 언론들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 안정성이나 정통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또 현안 문제하고 연결된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론이 역할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세상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그런 사건이나 의미는 없는 것이 되고, 언론이 달아주고 또 의미 있게 취급을 해주면 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그 의제 설정 기능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은 보면 좀 뭔가 불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세상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 맥락을 짚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업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언론이 정상적인 보도와 그 오보의 그 중간쯤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보라는 것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보라 하는 것은 언론에 있어서 빛과 그림자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뉴스 범주가 확대가 되고, 과거에는 뉴스 프로그램 또는 신문의 기사만으로 뉴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PD들이 제작하는 시사 교양물이든지 일반 오락 연예물에서까지도 뉴스의 기능이 있다고 뉴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뉴스 매체도 신문 방송에서 온라인 SNS까지 다원화 다양화 되니까 오보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있는 겁니다. 신문시대 때는 그 오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보 내는 것을 과거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오보가 나면 바로 고치면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오보라는 것은 언론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이제 우리가 오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대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90% 이상의 비자기적 오보, 10% 이내의 자기적 오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비자기적 오보는 기자의 실수든지 아니면 뉴스 발표를 잘못했다든지 오해를 했다든지 소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삼을 게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의도적이고 자기적인 오보입니다. 이거는 맘먹고 오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자기적 오보가 10% 이내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적인 오보 중에서도 또 대부분은 선의의 자기적 오보 또는 기술적인 자기적 오보 이래가지고 문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200회에서 400회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선의의 거짓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이 의외로 많이 사용된다, 이런 거는 사실상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제 삼아야 될 것은 악성의 자기적 오보, 이게 우리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가짜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 중에 지난해 5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가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KBS, JTBC, YTN 이런 매체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선거를 뒤집으려는 공작을 했다라는 게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된 KBS, MBC, JTBC, YTN 이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매체들입니다. 그리고 KBS 경우에는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절반쯤 되고 또 무보직이 그렇게 많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억 연봉을 언론사에서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구를 기준으로 1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직업적으로 투철해 줘야 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생산에 동조를 하거나 방관을 하거나 언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죠. 방심위에서 대선 조작을 위한 가짜뉴스 유포에 가담한 이 회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매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거론되는 4개의 매체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언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 크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과징금 액수는 가짜 뉴스에 적극 가담을 했다든지 이런 동기, 그 다음에 그 여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매출액의 0.1%에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직업윤리가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생산하는 방송사들은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도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그 광우병 파동을 조작했을 때 PD수첩인강 그런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자기들 말 맞다나 세상을 뒤집어 놨죠. 바로 그때 MBC를 방송 폐쇄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작 방송을 적절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송 풍토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서 지금은 조작 편파 방송을 쉽게 이야기하면 밥 먹듯이 자기들의 그 본업인 양 하고 있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조작 방송의 자유를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의 그 위력이 큰 만큼 언론에 대한 감시나 제재도 그만큼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 또는 가짜 언론을 용납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짜 나라, 적반하장의 나라, 내로남불의 나라,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세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그 조작 방송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그 회사의 영향력에 걸맞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방송사들이 그렇게 가짜 뉴스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요, 경영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원리가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작 방송이나 편파 방송을 일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을 반드시 민영화시키가 시장의 무서움을 실감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짜 언론, 가짜 나라 바로잡을 묘책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